네, 제네시스 GV70 시승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승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3.5L 터보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진 않았고 다륜구동 시스템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트림도 단계별로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최고급 트림은 아니에요. 지금 시트 보시면 퀼팅 무늬가 안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어쨌든 고급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최신 기술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곧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승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로 그리고 뭐 옆으로 이 GV70이 지나가는데 앞모습만 봤을 때는 G80인지 G70인지 단번에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디자인이 두 차가 닮은 것도 닮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크기 차이가 도로에서 따로 봤을 때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디자인은 어차피 취향이지만 이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신선하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레이아웃과는 사뭇 다른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간결해요. 이 여백개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근데 아무런 장식도 없고 오로지 이 볼륨감과 형태 그리고 소재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디자인을 심플하게 만들어 놓게 되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분의 디자인을 새롭게 꾸며 놓게 되니까 좀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느낌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인사드렸을 때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 상태였는데 뭐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이 인상적으로 억제가 잘 돼 있었습니다. 지금 3.5L 터보 엔진, 꽤 큰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잘 잡혀 있었고,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오는 상황에서도 조용하다는 부분, 이거는 좀 특징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속도에 맞춰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조용하네요. 일단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옵션 선택이 아니라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정도 소리가 나고요. 유리가 두 겹이 겹쳐져 있는데 이 각각의 유리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에 어쨌든 소리를 막아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용하죠. 그리고 일단 뭐 바깥에 지나다니는 차들, 뭐 트럭 같은 경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일반적인 승용차가 옆에 지나갈 때는 진짜로 거의 소리가 느껴지지가 않고, 엔진 소리조차도 이렇게 평온하게 달릴 때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네, 회전수를 많이 높여야 엔진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롤스로이스를 시승했거든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시승하고 바로 다음날 GV70을 시승하면 이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롤스로이스만큼 조용해요. 물론 속도가 높아지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심에서 달릴 때는 롤스로이스만큼 조용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 G90 같은 경우도 S클래스 7시리즈 못지않게 조용하거든요. GV80 같은 경우도 이 소음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기술들도 집어넣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GV70 같은 경우도 소음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꽤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도로 이음새, 요철을 지날 때 느낌이 독일차 같아요. 그리고 노면이 평평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날 때도 굉장히 부담 없이 단번에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게 되면 이 노면을 타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자, 유럽인들이 데일리카로 이 SUV보다 외건을 선택하는 거는 이런 승차감 문제, 그리고 이런 승차감에서 비롯되는 고속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GV70은 일단 SUV를 모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굴곡진 노면을 굉장히 무르게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외건이나 세단처럼 단번에 치고 그 충격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느낌이에요. 네, 자동차가 약간 통통 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노면에 잘 붙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유럽 스타일의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네, 오히려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는 BMW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고,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차를 몰게 되면 이 단단한 느낌 때문에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옵션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3.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방에서 카메라가 노면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 차의 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미리 서스펜션을 조율해주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도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전방 카메라를 가려놓고 동일한 도로를 달리게 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없어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6기통 혹은 배기량이 조금 높은 4기통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만큼이나 토크가 좋은 편이거든요. 낮은 속도에서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옆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힘을 더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거의 부족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특히 순발력도 좋은 편이고, 이 후륜구동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을 조율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변속기 반응이 엄청나게 기민하거나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강력한 터보 엔진의 힘을 잘 전달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직진을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양쪽 차선을 감지하고 차선 중앙에 놓게 해주면서 스티어링을 보조해주는 시스템까지도 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앞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계기판이 이 도로가 굽어 있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주네요. 어쨌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1차선에 있는 차가 왜 이렇게 늦게 가지? 1차선은 저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사실 독일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만큼 효과적으로 해주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출발점이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었고, 나름 현대차가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헷갈려. 자, 알아서 바꿔주죠. 차선 바꾸고 딱 잡아주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전방 카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이 있고요. 이 4륜구동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터레인 모드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터레인 모드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구동력 제어 시스템이 해제되거나 바퀴의 토크를 집중시켜 주기 위해서 회전수를 더 오랫동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단 귀로 들리는 사운드 자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해지기도 했고, 네, 스포츠 모드로 돌입하자마자 엔진 회전수가 한 500rpm 정도 이상으로는 높아졌어요. 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일단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시승차는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까지만 있고요. 다만 전 모델에 기본으로 런치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전 모델에 런치 컨트롤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38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GV80을 사용할 때 불편을 느낄 부분, 출력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G70 그리고 여러가지 현대 N9 모델들을 보면 이 스포츠 모드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속도를 낮췄을 때는 제가속이 원활하게끔
엔진 회전수를 스스로 높여주기도 하고요. 변속의 민감함도 일반 컴포트 모드보다는 훨씬 더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 GV70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GV70의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를 살짝 높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까지도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런 이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N9에서 보여줬던 그런 재미 요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행 성능이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SUV지만 롤을 그렇게 많이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높은 출력으로 와인딩을 달리는 것도 상쾌한 기분을 많이 줄 것 같고, 여기에 ELSD가 추가가 된다면 더 재밌게 달리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UV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전고가 높은 외건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네, 아우디의 올로드 쿼트로, 뭐 폭스바겐 올트랙, 이런 약간 전고가 높은 외건을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산타페, 이런 팰리세이드, 이런 현대차가 만드는 SUV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동하면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산타페, 소렌토, 투싼, 이런 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들은 잘 서고 못 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게 됐을 때 앞쪽으로 하중이 많이 쏠려요. 그래서 앞이 쑥 꺼지는 느낌, 대신 리어에 그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GV80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해도 노즈 다이브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앞바퀴의 위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 네 바퀴의 서로의 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에요. 휠베이스도 길고 좌우의 트랙도 긴 편이어서 눈으로 봤을 때도 균형 잡힌 느낌이 딱 들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달렸을 때도 전륜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훨씬 더 균형감이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나무랄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줄 부분이 더 많을 정도예요. 네, 다만 이 역동적인 느낌, 이런 것보다는 나는 승차감 위주의 자동차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21인치 휠보다는 19인치 휠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인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시트 포지션도 낮추고, 지금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깎아냈으면 주행 성능에 있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도 주고, 실질적으로 전고가 높은 편이긴 해요, GV70이.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도 더 예쁠 것 같은데, 이 머리 공간을 너무 많이 남겨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보닛도 훤하게 보이거든요. 요즘 보닛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차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시야 측면은 굉장히 좋아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운전하기는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달리는 그 느낌을 경험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시트 포지션을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단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제네시스의 신차 중에서는 단연 가장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제네시스가 GV80, G80, 이 GV70, 이 세 개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모델은 GV70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판매량에서는 G80이 가장 압도적이고,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도 측면에서는 이 GV70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편의 장비,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이 GV7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을 시승했습니다. 여기 시승 행사장에는 차량 간격도 떨어져 있고 다양한 색상의 GV70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볼 때보다 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 유광 컬러의 펄감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이 캐릭터 라인들이 굵은 편이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3.5L 터보 모델을 시승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좋았고, 다만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21인치율이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승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되는 자동차였고요. 네, 앞으로 2.5L 터보 모델이나 디젤 모델도 시승차가 준비될 텐데 그 모델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